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원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이 질문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 직후에 우리 원 위원장 내정자 신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평소에 겸손하기로 소문난 김상조 교수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낡은 시대의 접근법으로 규정하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19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만들어졌다. 모든 기업이 주체할 수 없이 돈을 벌던 시대다. 그 돈을 좀 나눠주자는 단순한 인식이 경제민주화였다. 성장을 전제로 낙수 효과를 내는 방식만 조금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한 6개월 동안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 TF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각종 법안을 만들고 제출한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컸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철학이 무엇인가는 시간 있으시면 작년 6월 21일 날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경제민주화의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게 우리가 추구했던 경제민주화인데 과연 그럼 김상조 표 경제민주화는 뭐였나? 오늘 한번 듣고 싶고요. 네. 평생을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했던 한 원로 정치인의 그런 뜻을 이렇게 쉽게 폄하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김상조식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외람되게 김종인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 환경이 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제민주화 실현, 이게 공정위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의 뿌리와 근원에 대한 공정의 이해도를 높여야 이 시대에 맞게 잘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우리 공정위원장 때 제가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1조를 매일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숙지하고 일을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슈의 70~80%는 해소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자꾸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 공정위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늑장조사, 거북이 심판, 소음방망이 조치,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일선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기업인들이 국회에 출석한 일은 없을 게 않겠습니까? 예.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또 피해 기업들이 국회에 와서 호소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 원장님께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이 정말 각별히 반복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그 김상조 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실한 게 좀 아직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좀 나는 이런 차별화를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 이걸 좀 이 얘기 한번 다시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정위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로 엄정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을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김상조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너무 어폐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30년 전에는 공정거래법의 사전 규제를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시대 환경이었다면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의 딱딱한 규제만이 아니라 상법이나 또는 세법 또는 자본시장법 등의 금융법 등등의 여러 어떤 규율 수단들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지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김상조 위원장께 여러 가지 강한 부탁들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있을 때 소위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같은 게 정착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이런 기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탁하는 것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걱정은 지금까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그 분위기를 보면 과연 우리 위원장, 착한 위원장이 이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 좀 강하게 끌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질문할 때마다 이 전속고발권 예.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공정위에서는 항상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공정거래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오히려 약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남소의 가능성이 있어서 의무고발 요청제 기도입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항상 답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위원장님 생각하시도 이 의무고발제도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뭐 현행 제도로 갈 수 없는 건 분명하고요. 의무 고발권자 확대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 같이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의 부당한 공동해밍이 의무 고발 요청 사건 접수 현황입니다. 요청기관 확대 이후 3년 동안 총 78건을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임박한 그러한 사항이 27건이고요. 예. 기가 막히게도 공정위가 기고발한 건도 8건이나 보냈습니다. 이 장난이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조달청이 고발할 수 없었던 공소 시효 만료 사건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건은 이제 공소시효 일주일을 남겨놓고 보냅니다.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이미 뭐 7년이나 지나버렸네요. 이건 이미 공소시효 끝나버린 거고. 세 번째 것도 2차 입찰 이후에 한 12일 정도 남겨놓고 고발 요청합니다. 7일 내지 12일 남겨놓고 고발 요청한다는 게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7일 내지 12일 동안 못 할 겁니다. 제가 계속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도 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항상 우리 공정위에 답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마치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존립 근거처럼 존립 근거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기들 뭐 자존심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실효성 없는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이번 법집행 TF에서도 예. 개편이 아닌 폐지 중심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법집행 체계 개선 TF에서 5번째 이슈를 논의하는데요. 이번 10월 말에 네. 바로 이제 전속고발권 문제이고요. 지금 6개 법률에 전속고발권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 6개의 법률의 어느 조항부터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주로 가맹법이나 표시광고법과 같은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뭐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사건 등등 전부를 열어놓고 저희들이 TF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전까지 혹시 보다 더 구체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예. 저한테 좀 예, 전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예.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감사원한테도 이제 저 요청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사원에서 한 건의 고발 요청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감사원이 고발 요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확인했을 때 보니까 뭐 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네. 이렇게 이제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요청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있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당 공동행위 등 동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감사원법에 따른 처분 요구의 일환으로 공정위로 하여금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화면을 좀 보시죠. 의무 고발 요청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발 요청은 아니지만 감사원이 공정위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통보한 내용입니다. 예. 통보된 사안은 3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사건 검토 중입니다. 그 다음 화면도 보시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건도 2년이 다 지났지만 이 세 건 다 아직도 검토 중. 그 다음 건은 계속 다 검토 중입니다. 그 어떻게 감사원이 통보한 이 사건들 대부분은 전부는 사실 이제 현장 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심사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처리될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처리하실 건가? 아니 원래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계속 검토 중입니다. 거기 보면. 아니요, 지금 심사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고발 요청 기관을 확대를 통해서 이런 문제적인 해결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김성조 위원장께서 오셔서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속 고발권 문제는 현행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무 고발 요청권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기업의 문제에 형사벌을 가는 것, 검찰이 개입하는 것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위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원 부원장님 오늘 질의가 하나도 없었죠? 한 번 있었습니까? 너무 심심하셨겠네요. 지금 원장님 상황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마이크. 예, 지금 임원 추천회의가 개최돼 가지고요. 그 공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원이 시행하는 분쟁 조정이 민사소송과 다른 대표적인 차이점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정 결과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신속한 처리. 예,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너무나 늦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집단 분쟁 조정 처리 기간입니다. 평균 거의 270일 이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그 이제 집단 분쟁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기간, 그다음에 그러한 그 소송 내용에 대해서 증거 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개시가 좀 늦어집니다. 그 개시가 늦어지는 게 지금 말이 규정에 잘안 들리네. 예, 그 개시가 늦어지는 것이 지금 규정에서는 이제 30일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60일, 90일 이렇게 늦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 집단 분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다른 감안해야 될 요소고 그다음에 인력이 또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쟁 조정 절차는 접수한 다음에 바로 개시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이제 일반 개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단순하고 또 단순하다는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그 소비자가 증거를 갖고 오고 사업자도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여러 명의 집단,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갖고 오는 증거 수준도 다르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렇게 것이 사실입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그 KT 건을 보면은 2014년 7월 25일 날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2016년 12월 12일에 분쟁 조정 불개시 결정까지 겨우 872일이 걸립니다. 예. 예? 오피스텔 창호 같은 건 704일, 하나건설 시공 636일, CJ, CGV 550일. 근데 문제는 KT 건의 경우에 소비자원이 관련 사건의 행정 민사소송 도형을 파악하고 법원 판결의 추이를 보겠다고 82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집단 분쟁 조정 신청한 다음에. 그럼 분쟁 조정이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오래 걸리고 신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사건 TF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해가지고 40일 정도까지 좀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342일 정도가 평균 걸리던 것을 지금 2017년에는 40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보면은 이 집단 분쟁 소송 조정이라는 게 한번 신청해 놓으면 예, 신청자 자신은 다른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없고 법원에 호소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 이것이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집단 분쟁 소송에 들어왔다 스스로 빠져나가가지고 그거 취소해야 되겠지. 예, 신청되어 있는 기간은 다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피해자들한테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 게 아닌가,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지금 그 집단 분쟁 조정 중에 있는 사건도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비자들은 집단 분쟁 소송에서 나와가지고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소비자한테 그렇게 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물론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분쟁 조정 기구에 또 분쟁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분쟁이 있는데 저희 소비자원이 아닌 다른 뭐 의료 분쟁 조정원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역시 그 의료원에서 조정 조차를 취하고 다른 조정 조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여러 가지 그 구제 절차는 다 열려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방안을 포함해서 예. 분쟁 조정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예, 종합국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